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의 건강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 시니어 건강톡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과일 하나 챙겨 드시는 습관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그래도 과일로 건강 챙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65세 이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 과일이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고 혈당을 치솟게 하고 심지어 심장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런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요? 그게 왜요? 변비에도 좋고 포만감도 있고 운동선수들도 먹는다던데요? 맞습니다. 젊을 땐 참 좋은 과일입니다.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고 섬유질도 많고 마그네슘, 칼륨도 풍부하죠. 하지만 65세 이후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특히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과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바나나는 GI 지수, 즉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은 과일입니다. 보통 6070 정도 되는데요. 이 말은 한 개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특히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당분이 더 많아집니다. 게다가 한 번에 2~3개씩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게 되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고 인슐린도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이렇게 반복된 혈당 급등은 심혈관 질환, 치매, 그리고 당뇨 합병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식후에 디저트로 바나나 하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설탕보단 낫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당 성분으로만 봤을 때 설탕 한 숟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바나나의 단맛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더 먹고 싶다, 더 달달한 게 먹고 싶다, 이런 욕구를 자꾸 불러일으켜요. 결국 식욕 조절도 잘 안 되고 당분 섭취량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무섭죠?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까요? 당뇨 전 단계인 분, 간 수치가 높다는 소리를 들으신 분,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바나나를 좋은 과일로 생각하고 꾸준히 드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도가 높은 과일을 먹었을 때 몸이 피곤해지거나 식후 졸음이 심하게 온다, 이런 증상 있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혈당은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팁 하나, 바나나를 정말 먹고 싶다면 무조건 반개 이하로만, 그것도 식사 후가 아닌 공복에 피해서 소량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혈당 상태를 꼭 체크하시고 자기 몸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습관, 지금부터라도 꼭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바나나. 65세 이후에는 생각보다 더 치명적인 과일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먹으면 먹을수록 간을 지치게 하는 과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요,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요? 작고 귀엽고 달달하고 껍질도 먹고 씨도 먹고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으시죠? 사실 예전부터 포도는 항산화에 좋다, 피부에 좋다, 심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껍질과 씨에는 폴리페놀,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65세 이후의 건강입니다.
중요한 건 그 나이의 간 기능, 췌장 기능, 혈당 반응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포도는요, 당도만 따지면 과일계의 설탕 폭탄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는 설탕 1012스푼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껍질을 벗겨 먹는 분들, 혹은 씨 없는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껍질과 씨는 버리고 과육만 먹는 순간 당분 덩어리만 몸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포도는 한 알 한 알 작다 보니 먹다 보면 한 송이는 금방 사라지죠. 한 알씩 씹어 먹다 보면 10알, 20알, 30알. 정작 얼마나 먹었는지도 모르고 혈당은 이미 급등해버린 뒤입니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일 속 과당, 즉 프럭토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도당보다 더 직접적으로 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럭토스는 섭취한 후 대부분이 간에서 바로 대사되는데요. 이게 과잉 섭취되면 지방으로 전환되고 그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포도처럼 프럭토스 함량이 높은 과일은 지방간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가 뭘 얼마나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65세 이후 간의 대사 능력은 정상 성인의 607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젊을 때는 괜찮았던 양이라도 지금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포도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 배 둘레가 점점 늘어나고 소화가 더디고 식후 피로가 심하고 간 수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 이런 증상 있으시면 포도 섭취를 당장 멈추고 한번 혈액 검사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포도 주스는 어떨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포도 주스들 자연 그대로 짰다고 해도 당분은 더욱 응축되어 있습니다. 거의 설탕물에 가까운 수준이죠. 즉, 포도 자체도 위험하지만 포도즙, 포도주스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포도는 GI 지수가 중간 정도지만 프럭토스 함량이 매우 높아서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쉬운 구조라 혈당 급등 및 간 내 지방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씨 없는 포도, 껍질 벗긴 포도, 달달한 맛 위주로 드시는 방식은 건강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를 정말 좋아하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정 드시고 싶다면 껍질째, 씨까지 함께 소량만, 그것도 식사 후가 아니라 간식 대용으로 하루에 57알 정도만 제한하세요. 그리고 주 12회 이내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난 매일 아침 포도 먹는데, 이런 분들 당장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포도, 보기에 참 예쁘고 달달하지만 65세 이후 우리의 몸에겐 조용한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세 번째, 여름철만 되면 냉장고에 꼭 들어가는 과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원하다고, 수분 많다고 좋아했는데 사실은 당 지옥일 수 있습니다. 무슨 과일일까요?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여름철 국민 과일 수박입니다. 아니, 수박이요? 그게 뭐가 어때서요? 물 많고 시원하고 수분 보충에도 좋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수박, 참 좋은 과일이에요.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갈증 해소에 좋고 이뇨작용도 도와주고 무더운 여름, 입맛 없을 때 한입 베어 물면 정말 시원하고 상쾌하죠. 하지만 바로 그 시원함 속에 은근히 숨겨진 달콤한 함정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수박 백지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67지 정도입니다. 또 별로 많지 않네 하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한 번에 먹는 양입니다. 한 조각, 두 조각 하다 보면 반통은 금방입니다. 크게 썬 수박 56조각이면 당 섭취량은 4050지에 육박합니다. 설탕으로 따지면 1012스푼 수준이죠. 게다가 수박은 GI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무려 7,280.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대표 과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박을 먹는 순간 혈당은 급상승하고 췌장은 그걸 잡기 위해 인슐린을 마구 분비합니다. 그러다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몸이 피곤해지고 다시 단계 땡기고 식욕이 폭발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감당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 혈당이 점점 올라가고 당뇨 전 단계 당뇨로 진행되고 심하면 당뇨성 망막병증, 신장 손상, 그리고 말초신경 장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수박을 저녁 먹고 나서 후식으로 또는 밤에 더워서 잠 안 올 때 한 조각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밤 늦게 수박을 먹으면 혈당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간에서 당이 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간, 내장 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배에 살이 잘 찌는 분들, 수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박에는 수분뿐 아니라 과당 프럭토스이 많아서 이게 간에 들어가면 중성지방으로 변환되기 쉽습니다. 즉, 수박은 단순히 수분 많은 과일이 아니라 혈당과 지방간을 동시에 악화시킬 수 있는 과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수박을 얼려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스 수박, 수박화채, 수박 주스 같은 거요. 이런 가공 형태는 당분 농도가 더 응축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는 생수박보다 더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끊을 수 없다. 이런 분들께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은요. 식후 2시간 이후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간대에 작은 그릇에 담아 정확한 양만 한 번에 100지 이하로 섭취, 가능하다면 레몬즙을 함께 곁들여서 혈당 상승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수박을 먹은 날은 그 외에 당분 섭취를 최소화하고 저녁 식사는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일은 건강식이다라는 고정관념을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나이대의 과일 섭취는 이제 건강 보조가 아니라 위험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박 참 달고 시원하지만 그 속엔 간과 혈당을 위협하는 당분의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 이제는 알고 드셔야 할 때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나나, 포도, 수박 이 세 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비타민 폭탄이라며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 네 번째 과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그 과일이 65세 이후에 먹으면 심장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처음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마지막 과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후 비타민C 챙긴다고 하나씩 드시는 그 과일일 거예요. 네 번째, 65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오렌지입니다. 오렌지가요? 비타민C도 풍부하고 감기 예방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데? 맞습니다. 오렌지는 분명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오렌지 속에 들어있는 산 성분, 그리고 당분 함량이 우리 몸에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오렌지는 산도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즉, 위가 예민해져 있는 노년층에게 위염, 속쓰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죠. 특히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식후 더부룩함, 명치 통증, 식도 역류, 이런 증상이 잦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당분 문제입니다. 오렌지가 뭐 얼마나 달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렌지 한 개에는 약 1520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당 지수지아이는 4550 정도로 보통 수준이지만 문제는 당의 형태입니다. 오렌지에는 자당 수크로스와 과당 프럭토스이 다량 들어있어 섭취 후 간에서 대사될 때
중성지방으로 바뀌는 속도가 빠릅니다. 즉, 간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혈중 중성지방 수치까지 높일 수 있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오렌지를 드시는 방식도 문제예요. 그냥 생과일로 먹는 게 아니라 오렌지 주스, 오렌지 청, 오렌지 잼 이런 가공 형태로 섭취하면 당 함량은 23배까지 뛰어오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 250ml에는 설탕 67스푼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정도면 웬만한 탄산음료 못지않죠. 게다가 오렌지의 칼륨 함량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백지당 180mg 이상.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과도한 칼륨 섭취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이 혈중에 너무 많아지면 부정맥, 심박수 저하, 심한 경우 심장 정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고혈압약 중에서 칼륨 보존 이뇨제를 드시는 분, 심장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오렌지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오렌지를 꾸준히 드시다가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 식후 속이 쓰리고 답답하다. 발이나 손이 붓는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밤에 잘 때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은 과도한 산 섭취와 칼륨 불균형으로 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렌지를 꼭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생과일 상태로 반개 이하 하루 1회 이내 식사 후가 아니라 식전 공복은 피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껍질과 하얀 속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당 흡수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금물, 오렌지 주스는 아예 피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다는 오렌지 주스가 오히려 심장을 피곤하게 하고 혈당과 중성지방을 치솟게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 볼게요. 오렌지는 위에 자극을 주고 간에서 중성지방을 높이며 혈당을 올리고 칼륨 문제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과일입니다. 젊을 땐 좋았던 그 과일이 65세 이후에는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65세 이후에 피해야 할 4가지 과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나나 혈당 폭등과 지방간 유발, 포도 과당 함량 높고 과식 유도, 수박 GI 지수 최고, 밤에 먹으면 내장 지방 축적, 오렌지 위 자극 칼륨 과잉 심장 부담. 혹시 이 중에 하루라도 안 드신 적이 없던 과일 있으신가요? 이제는 과일도 체질에 맞게, 나이에 맞게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천연이라고 해도 65세 이후의 몸은 더 섬세하고 더 조심스러운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65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과일은 무조건 조심해야 하나요? 무얼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걱정 되시죠? 괜찮습니다. 모든 과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 TOP3를 소개해 드릴게요. 몸이 바뀌는 나이에는 식습관도 바뀌어야 하니까요. 그럼 첫 번째 과일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작은 알맹이 안에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비타민C 등이 가득 들어있어서 항산화, 항염증, 뇌 건강, 혈관 보호에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안토시아닌 성분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주 23회 이상 섭취한 노년층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어졌고 알츠하이머 위험도 감소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GI 지수도 낮습니다. GI 53 정도로 중간 이하 수준이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주의할 점 하나. 과량 섭취는 금물. 블루베리는 백지에 약 10지 정도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즉
하루 권장량은 한 줌이 1030알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다만 설탕이나 시럽에 절여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식후 간식 요거트에 곁들이기 또는 아침에 오트밀 위에 소량 올려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자몽. 자몽은 입맛이 상큼해지는 과일이죠. 그런데 그 맛 속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 비밀이 있습니다. 자몽은 GI 지수가 2530 정도로 매우 낮고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지넨 ARINGIN 성분은 지방 분해를 도와주고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작용까지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자몽 슬라이스 한두 개 띄워 마시면 장 활동 자극, 부기 완화, 가벼운 디톡스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몽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이 강하다는 것. 특히 혈압약, 고지혈증약, 면역억제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자몽이 간에서 약물 대사를 억제해서 약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물과 겹치지 않는다면 하루 반개 이하 섭취는 노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 간 기능 저하, 피로감 심한 분들께 권장드리는 과일이에요. 세 번째, 아보카도. 많은 분들이 이건 과일인가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네, 맞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 당분은 거의 없고 건강한 지방이 듬뿍 들어있어 노년층에게는 정말 보약 같은 과일입니다. 특히 들어있는 지방이 포화지방이 아닌 불포화지방산, 즉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LDL은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 비타민 K, 칼륨, 루테인, 엽산도 풍부해서 심장 건강, 혈압 조절, 관절 염증 완화, 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게다가 식이섬유도 많아 포만감이 크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14개 12개 정도. 기름 대신 샐러드에 썰어 넣거나 빵에 올려 드셔도 좋고 부드럽게 으깨서 참기름 한 방울 넣으면 노년 입맛에도 딱입니다. 단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한 번에 1개 이상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65세 이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과일 TOP3, 블루베리 눈, 기억력 항산화, 자몽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 해독력 상승, 아보카도 심장 건강, 뇌 기능, 좋은 지방 공급. 이 세 가지 과일은 당분은 낮고 항산화 항염 성분이 풍부해서 노년 건강을 지키는 데 든든한 아군이 되어줍니다. 물론 어떤 음식이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노후의 식습관, 바뀌는 몸에 맞춰 지혜롭게 선택하는 게 건강한 80대, 90대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고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과일은 천연이지만 당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 천연 설탕도 결국은 당입니다. 우리의 간과 췌장은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똑똑하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니어 건강톡과 함께 오늘도 건강한 한 걸음 내디드세요.